서창수 교수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목이 정답사회 오답으로 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애매하죠?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사회는 정답사회인데 어떻게 오답으로 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요약하자면 앞으로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을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이제 커서 어떤 일로 사는 것이 이 올바른 삶일까 뭐 이렇게 미래 진로 이런 데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 제목으로 얘기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강의가 끝나면 미래는 이런 직업으로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하는 아마 고민에 대한 해답이라 그럴까요? 그 방향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좀 생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란 어떤 걸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시나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돈 많이 버는 인생, 출세하는 인생, 유명한 인생,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보통 성공한 인생이라 그러면 아마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집안에서 좋은 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갈 수 있고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집에서 살면서 멋진 배우자를 만나 자식을 잘 놓고 넓은 아파트에 큰 의자를 차고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하는 인생은 이런 거야.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 또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나는 생각이 다르다. 집안이 굳이 좋지 않더라도 좋은 학교를 안 나오더라도 직장이 여러 가지 있는데 좋은 직장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 내가 좋아하는 직장이 좋은 직장 아닌가?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기를 낳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결혼을 해서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가라고 아마 이 성공한 인생에 대한 개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고 특히 여러분도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막 청소년이잖아요. 지금 예민하고 또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다른 세상인데 과연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공한 인생인가라고 아마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공한 인생이 과연 성공한 인생인가라는 이 개념부터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강의를 시작할게요. 제가 볼 때는 이 성공한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답사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나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이 세상에 똥 태어났더니 철들고 나서 계속 듣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데 나는 저거 아닌데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 의사와 관계없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세상적으로 정해져 있더라는 거죠. 이걸 정답사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는 방향이 정해져 있더라. 저렇게 살아야만 정답이고 저렇게 살지 않으면 오답이라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게 정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답사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원튼 원치 않든 여러분 삶은 이 정해진 대로 가야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들었고 학교에서도 이야기를 들었고 여러분 머릿속에서도 아마 그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과연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왠지 불편한데도 마음에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이런 강박관념이 들잖아요.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이제 이런 거죠. 정답사회를 이제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시하자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원이 있고 중간에 관역이 있어요. 화살로 여기를 맞춰야만 이제 정답을 맞춘 거예요. 잘했어요. 10점 만점이에요. 막 박수를 쳐요. 참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신 밖에 맞거나 여기 맞거나 이러면 실수했네요. 다음엔 잘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답사예요. 여기를 맞춰야 되는 게 답을 맞힌 거고 나머지는 오답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스와 노가 정해져 있는 사회, 이게 정답 사회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난 데서는 다르고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백그라운드도 다 다르지만 가야 될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전부 일루만 가려고 그래요. 일루 가면 안 되고 일루 가면 안 되고 글로 가면 잘못된 거고 실수한 거니까 그러지 마, 여기로 가도록 노력해라고 다 이렇게 가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친구들도, 여러분 아빠도 엄마도 전부 일로 가는 게 답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사회를 정답사회라 그랬어요. 그럼 이런 사회는 과연 편한 사회일까? 여러분이 원하는 사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사회가 초래하는 첫째 문제는 회기라예요.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시골에 살거나 도시에 살거나 다 여기로 가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죠? 또 하나 문제는 전부 여기로만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세요. 무한 경쟁이야. 근데 여기 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다 못 가요. 이렇게 큰 세상에서 전부 일로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이 구멍으로는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겨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소외가 됐네, 나는 주류 사회가 아니네, 이렇게 막 패배감을 느껴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럴 땐 100명 중에 2명밖에 안 된다면 98명은 전부 바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아니야, 쟤는 같지만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답사회는 문제가 많아요. 전부 똑같이 가고 엄청난 경쟁을 하고 경쟁에 이긴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사람도 아니야. 다 실패한 사람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막 생각이 불편해요. 나는 특별히 잘못된 게 없는데, 나도 한 사람이 개인의 인간이 똑같은 인간인데 쟤나 내나 똑같은데 왜 나는 시험 좀 잘못 쳤다고 왜 나는 실패자지? 나는 저 특별한 게 잘못했는데 왜 키가 작다고 왜 막 패배자로 뭐 취급을 하지? 똑같이 고등학교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쟤는 서울에 있는 대학 갔다고 막 박수치고 나는 그 대학 못 갔다고 막 뭐 잘못했다 그러고 되게 불편하지 않아요? 뭔가 불공평한 것 같잖아요. 그죠? 이 정답사회는 뭔지 알겠는데 이거 문제가 있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더라도 이건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루저라 그래요. 여기 못 들어간 사람, 대부분의 사람을 실패자, 성공하지 못한 사람, 잘못한 사람, 요새 루저라 그러잖아요. 루저. 혹시 여러분도 아직 인생을 다 살지 않았지만 고등학교밖에 아니고 지금 막 이제 인생을 막 펼치는 막 이래 막 크는 단계잖아요. 근데 혹시 이 단계에서 이미 여러분도 나는 점수가 안 좋아서 학교에서 인정을 못 받아서 집안이 안 좋아서 내가 못생겨서 다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느냐,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공부 못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결과가 지금 여기 가운데를 못 들어갔다고 나는 아닌가 봐, 나는 루즈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혹시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아직도 꿈도 펼쳐보기 전에 루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돼요. 궁금해요. 혹시 여러분도. 자, 여기에 대한 오늘 제가 여러분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잘 들어보고 같이 고민을 좀 해봐요. 혹시 여러분도 이 네모 안에 있듯이 이 말이 여러분은 맞다고 생각해요? 틀린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맞죠. 공부 열심히 해야 출세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 많은 학생 중에 아니 공부만 열심히 해야 되나요? 다른 거 해도 출세할 수 있는 세상 아닌가요? 아니 공부 열심히 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 있나요? 제가 고등학교에 우리 학교에서 대학생들도 강의를 해보고 만나 상담을 해보면 이 말에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말을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영어로 된 이게 뭐예요? 회사 이름이죠.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인 것 같아요? 다 알죠, 여러분. 애플, 구글, 페이스북, 그죠? 유명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잖아요, 그죠? 월트 디즈니, 오라클 이런 데는 다 아는 기업들이.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미국 회사예요, 그죠? 그거 말고 공통점이 뭘까요?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죠? 큰 대기업, 현대그룹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삼성그룹,
대통령, 최고의 연예인, 바둑, 최고의 바둑 두는 사람이죠. 그죠? 만화가, 서태지 가수, 유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출세했다는 거. 그거 말고는 뭘까요? 그러면 이 기업하고 이 한국 유명한 출세한 사람들하고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무슨 공통점이 있겠어요? 그게 없잖아요. 그죠? 의외로 이 그룹과 이 회사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책에 있어요. 제목에서 암시하듯이 이 기업을 창업한 사람들은, 이 세계적인 기업을 창업한 사람들은, 또는 이쪽에 있는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에요. 대학을 들어갔다가도 졸업하지 않고 중도에 그만둔, 중도 탈락자들이에요. 그만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렇다고? 이 유명한 사람들이 대학을 안 나왔다고? 아니, 이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든 창업자들이 대학을 안 나왔다고? 어머나, 난 처음 듣는 소리인데. 여러분, 이 책 도서관에 가면 있어요. 한번 빌려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자,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 사례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 성공하는데, 세상 성공하는데 대학 졸업장이 큰 기여를 안 하더라. 대학을 안 나와도 대통령이 되는데, 현대그룹 같이 큰 기업을 일으키는데, 애플을 만드는데, 성공시키는데 관계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죠. 다른 말로 하면 대학 졸업이 인생 성공과 상관관계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스티브 잡스, 애플의 유명한 사람은 대학을 그만둔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대학이 인생 성공에 큰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앞에서 대학에서 공부 열심히 잘 하지 않더라도, 대학 가지 않더라도 인생 성공 관계없다는 부정적인 학생들의 의견이 맞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어느 신문에 났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S대는 사실은 서울대예요. 여기 들어간 학생들이 다 막 그만둬요. 요새 난리가 났어요. 왜 그만두냐 그랬더니 좋은 대학 나오더라도 취업하는 데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차라리 취업 잘 되는 지방대학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러고, 서울에 간 학생들이 휴학 자퇴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학별 사회가 이제는 막 균열이 돼요. 유명한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잡지에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플, 구글, 넷플릭스,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더 이상 4년제 졸업생을 뽑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럼 대학 안 나와도, 좋은 대학 안 나와도 이런 좋은 회사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험생이 중요해요. 이런 일 잘하는 학생들이 우리 모범생이잖아요. 그죠? 총장, 학장, 교장 선생님 표창장 받는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니까 직업 우등생들은 되지 않더라는 거야. 오히려 나중에 사회 나서 큰일 하는 사람들은 학교 때 이런 걸 잘하는 학생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공부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만 잘할 게 아니라 이런 일을 잘해야, 모험을 잘하고 막 저지르고 뭘 막 만들어내고 이런 학생들이 나중에 크게 성공하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학교 성적과 사회 성공의 관계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정답 사회에서는 공부 잘해야만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갑니다. 그래야 요 관역에 들어갑니다. 이 얘기가 아니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벌이 인생을 보장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왔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경제도 이제 옛날에 막 이렇게 고도 성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도 왔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너무 이미 성장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고도 성장하고 막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않는 시대로 우리나라가 접어들었다. 그다음에 최근에 막 로봇이다, 막 기계들이, 기술이 많이 발달되면서 이 직업들이 막 없어져요. 왜?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AI나 빅데이터가 이런 일들을 막 다 이제 기계가 직접 해버려요. 여기 좋은 직업 다 있잖아요. 그죠? 검사, 판사, 아나운서, 약사, 요리사 막 다 있는데 이런 직업들이 요새 이제 막 자꾸 없어.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대신 로봇이나 기계가 이런 일들을 다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 졸업을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막 없어지는, 그다음에 오래가는 기업이 없어요. 기술이 빨리빨리 바뀌니까 지금 큰 기업이지만 금방 없어지고 막 망하고 합쳐지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업이잖아요.
근데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는, 줄어드는, 많이 증가하지 않는 이런 시대. 우리나라에 있던 기업들이 요새는 한국에서 기업을 안 해요. 막 다 어디로 가. 옛날엔 중국으로 갔는데 요새는 중국에도 인건비가 높으니까 베트남은 전부 막 가. 인도네시아, 인도 막 멀리 다 가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기업들이 여러분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여러분 동네 하면 없을 거야. 어디로 다 갔어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 인건비가 너무 높아요. 노조가 뭐 너무 세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안 하려고 그래. 막 전부 베트남으로 가요. 베트남에 가면 한국의 청년들 한 명 쓸 인건비가 베트남에 가면 10명을 채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하더라도 한국에 안 하죠. 나가서 하죠. 큰일이야.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가 다 없어져서. 요새 청년들이 막 전부 공무원, 여기 노량진이래요. 노량진에 학원이래요. 전부 공무원 준비해요. 막 대학 도서관에 가면 전부 공무원 시험만 하라. 근데 공무원 시험 하면요, 100명이 시험을 응시하면 1.8명이 합격을 해요. 2명도 합격을 안 돼요. 근데도 지금 취준생의 절반이 공시생이에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이래요. 25만 명이 지금 취업도 안 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해요. 근데 합격은 2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 취업이 안 되죠. 공무원 시험, 공무원에 관심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공무원이 최고인지 하는 거를. 그래서 우리 일자리 시장이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취업하는 학생은 60명, 100명 졸업하면 60명, 70명이 밖에 안 돼요. 이거는 지방대나 서울에 있는데 수도권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 졸업에도 100명 중에 70명이 취업이 밖에 안 돼요. 30명 취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뭐 대학원 가면 좀 낫지만 오히려 전문대학이나 이런 데 가는 게 취업률이 더 높다는 거죠. 4년제보다는. 그래서 요새는 추세가 대학을 굳이 취업 안 되는데 가기보다는 전문대를 가거나 그냥 학교 이름 보고 가기보다는 수능 점수에 의해서 막 과정하기보다는 취업 잘 되는 데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 듣고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막 가라는데 이름만 보고 가는데 이런 데로 갈 것인지 취업이 잘 되고 정말 실속 있게 갈 건지는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해야 돼요. 문제는 대학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더라도 어머나 10명 중에 7명밖에 취업이 안 된다. 이걸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답사회에 우리 성공하는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정답사의 두 번째 오류는 취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답에서 정해진 대로 주위에서 얘기하는 대로 공부하고 그 길로 가면 취업이 안 되더라는 거죠. 다른 길로. 그래서 오답이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이야기예요. 또 하나 여러분이 알고 있거나 정답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막 좋은 직장, 큰 직장, 대기업, 공무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가더라도 50세가 넘으면 다 쫓겨나더라는 거예요. 여기 그림같이 다 실직을 40대 후반 50대가 되면 아무리 좋은 직장도 막 다 나와야 돼요. 지금 평균 퇴직 연령이 53대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과연 좋은 직장에 가서 50대에 실직당하는 이런 직장을 갈 건지 아니면 별로 유명하지 않더라도 오래 할 수 있는 직장을 갈 건지 자 이런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냥 막연히 정답사회에서 얘기하는 이쪽 길이 진짜 길이야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오답이지만 여러분만의 길을 가는 게 오래 가고 늦게까지 일할 수 있고 행복하고 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업해도 오래 근무할 직장이 없다라는 얘기를 명심을 해야 돼요. 더구나 여러분 130까지 산대요. 지금 태어난 사람 그 아기들은 기본적으로 120세까지 산대요. 사고 당하거나 뭐 질병이 걸리거나 암이 걸리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할머니들 같이 뭐 100세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50세 되면 직장을 그만둬야 되면 절반은 직업이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노인 되면 다 불우해져요. 일 없이. 노인 자살률이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직업은 정말로 정답사에 얘기하지 않는 거는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업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답사에서 이건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직장, 대기업 이렇게만 얘기하지. 그래서 앞으로는 오래 살 거기 때문에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업이 뭔지 그걸 배울 수 있는 대학이나 과가 어딘지 자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더군다나 앞으로는 한 가지 직업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5가지, 6가지, 여기 3, 4가지 직업을 기본적으로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전공으로만 하면 큰일 나요. 대학에서 배운 지식은, 전문 지식은, 공부한 지식은 10년만 일하면 금방 쓸모가 없어져요. 왜? 시대가, 트렌드가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직업, 30대 직업, 40대 직업, 50대 직업, 80대 직업은 달라야 돼요. 그러면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평생 교육으로 가야 돼요. 대학도 한 가지 전공으로 하면 안 돼. 써먹을 수가 없어요, 계속.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직업은 계속 바꿔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졸업하고 건축가를 전공했다 그러면 건축으로 시작하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는 건축만으로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돼요. 다른 걸로만. 그래서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계속 해나가는 준비를. 자, 이런 사실을 지금부터 평생 정답사에서는 가르쳐 주지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앞으로는 시대가 달라졌구나. 계속 공부하고 한 가지 전공으로 살 수 없구나라는 걸 지금부터 깨닫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유명한 말이 이미 다 선포가 돼 있어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70%는 대학 졸업을 하면 지금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게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보는 직업은 대학 가서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하고 나면 그 직업은 이미 천덕꾸러기 직업이 돼요. 그래서 그때 가서 정말 인기 있는 직업이 되려면 지금 없는 직업이에요. 되게 어렵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새 많이 듣는 AI다, 빅데이터 하는 얘기는 5년 전에 이런 직업이 없었어요. 근데 이 직업이 지금은 가장 연봉이 많고 대기업들이 다 막 찾는 인재가 빅데이터 AI 전공한 사람 어디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없어요. 대학에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준비를 미리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AI 전공한 사람은 뭐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인기 있는 직업을 가지려면 대학 들어갈 때부터 지금 유행하는 직업이 아니라 5년 뒤에 10년 뒤에 유행할 직업이 뭘까라고 생각하고 그 직업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메모했다가 이런 전공을 갈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돼요. 정규직이 앞으로 자꾸 줄잖아요. 그죠? 전부 계약직이에요. 앞으로는 계약직이 정규직보다 훨씬 많은 시대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규직이 어차피 줄니까 비정규직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직업이 뭘까라고 잘 생각을 해야 기회가 많아져요. 오래 일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기회도 하나의 기회죠. 자, 우리 정답사회가 주장하는 세 번째 오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직장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야, 삼성에 들어가면 공무원 하면 검사 판사하면 오래 한다는데 엄마가 그랬는데 엄마 말 틀려요. 엄마도 옛날 이야기예요. 여러분 검판사 공무원에도 50대 후반 되면 다 나와야 돼요. 어차피 정해진 수명이 정해진 직장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80, 90까지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80, 90까지 정해진 직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답사에서는 계속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오류예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인생의 진짜 정답은 뭘까 이제 생각을 해볼 때가 됐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를 인정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정답은 요거예요. 그죠? 여기 들어가는 거고 어차피 여러분이 다 못 들어가요. 일부만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앞으로 뭐 직업도 없어지고 막 오래가는 직장도 없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기 들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그런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진짜 정답은 정답을 없애는 거예요. 정답이 없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관역이 어디예요? 가운데 관역이 없어졌어요? 그럼 관역이 없는데 교수님 어떻게 살아라고요? 자, 가운데 관역이 없어졌으면 전부가 관역이라는 거죠. 여기도 관역, 여기도 관역, 여기도 정답, 여기도 정답. 이게 진짜 정답이라는 거죠. 그러면 실패자가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친구, 서울에 있는 친구도, 미국에 있는 친구도 모두가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답 없는 인생, 관역 없는 인생이요. 얘야, 일로 가라. 일로 가는 게 정답이야. 내 말 들어. 이런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대로 가는 게 정답이에요. 어떻게 보면 황당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해요. 모두가 정답이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도 정답이네. 친구 얘기도 정답이네.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도 정답이네. 대기업 가는 것도 정답이네. 검판사 하는 것도 정답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작은 뭐를 하는 것도 정답이네. 되게 좋다. 되게 편하다. 자, 모두가 정답인 세상이 앞으로는 진짜 정답이라는 거죠. 그러면 모두가 정답인 인생이라는 게 뭘까요? 자, 굳이 설명하자면 앞에 이야기한 관역이 없는 인생이 모든 게 정답인데 그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대기업과 검판사 하는 거와 의사 하는 거와 좋은 회사 가는 것만 정답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만 가는 게 정답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고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당당하게 평생 내 일로 사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일로 가도 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편하죠, 그죠? 여러분 공부 안 해도 다른 거 잘하면 되죠. 자, 이렇게 사는 게 사실은 정답이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공부를 조금 못해도 다른 거 잘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그거 잘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로 살고 그거 잘하는 사람은 그거로 살면 되잖아요. 자, 이게 모두가 원하는 정답인 세상이에요. 자, 지금 되게 편해졌어요, 여러분. 내 말을 인정한다면. 자, 다행히도 누구에게나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건 다 있어요. 그죠? 이 방에 있는 이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할 필요 없고 다 편하고 자기 하라는 것만 잘하면 돼요. 더구나 지금 세상은 한 가지 일만 잘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지? 유튜브에, 인스타그램에, 틱톡에 자기 잘하는 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죠? 자, 이런 걸 다 연결돼 있어요. 더구나 이런 걸 도와주는 데가 되게 많아요. 요새 대학교에도 여러분 한 가지 잘할 수 있으면 전공에 관계없이 여러분을 막 도와주는 동아리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주위에 가보세요. 온라인, 유튜브, 메이커스페이스, 여러분 시에 가도 이런 걸 막 가르쳐주는 동네에서 공공 NGO에서도 이런 걸 많이 가르쳐주잖아요. 생각만 있으면 뭐든지 공짜로 할 수 있는 시대. 그래서 지금은 취업의 시대가 아니고 창업의 시대예요. 자기 잘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그거로 살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모든 세대가 다 창업에 관심이 있어요. 젊은 학생들은 취업 안 되니까 차라리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만들 거야. 나는 대학 안 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이 직장 나 오래 못 다녀. 언제 망할지 모르고 월급이 얼마 안 돼. 이런 이유로. 또는 여러분 엄마 아빠 나이가 되면요, 장년이 되면 중장년이 되면 이 회사 나 곧 쫓겨나. 나 실직당할 것 같아. 빨리 일찍을 찾아야 돼.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 들어보세요. 나 퇴직해서 돈은 있는데 할 일이 너무 없어. 너무 무료해. 나머지 봉사할 거 없을까? 또 일자리 찾아요. 모든 세대가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모든 세대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창업거리를 찾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주위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 물어보세요. 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창업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아니면 경험이 쌓일 때, 돈이 모일 때, 기회가 생길 때 누구나 창업을 하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창업의 시대예요. 여러분은 지금 아직 대학을 안 갔지만 지금부터 이 주제를 생각하고 이게 내 인생이 될 수 있다. 언젠가 나도 창업을 해야 된다. 지금이 아니지만 이 준비를 고등학교 때부터 해야 되고 대학 들어갈 때 전공할 때부터 이걸 준비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여러분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대부분 창업을 생각해요. 나 같은 평범인도 누구나 창업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자리 찾지 말고 직접 만드세요. 그게 훨씬 빠릅니다. 훨씬 안전합니다. 위험할 것 같지만 어릴 때부터 이 준비를 하면 훨씬 안전하고 이게 완벽한 대책입니다. 남한테 쫓겨날 필요 없고 자기가 원할 때까지 할 수 있고 열심히 하면 돈도 벌 수 있고 남 눈치 안 봐도 되고 편하고 불안하지 않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자,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방에 있는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 잘하는 대로, 못하는 사람 못하는 대로, 춤 잘 추는 춤 잘 추는 사람대로, 뭐를 만드는 사람 만드는 사람대로, 봉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대로 자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취업하고 원선에서 취업 안 된다고 실망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면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게 오답으로 사는 방법이고 정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만의 오답으로 살지만 끝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기업가 정신입니다. 뭔가를 만들어내고 도전하고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정신. 이게 전문 용어로 기업가 정신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결론적인 얘기가 기업가 정신이에요. 영어로 앙뜨뿌린 첩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거 한번 사전에 찾아보시고 대학 갈 때도 이걸 가져가야 됩니다. 전공에 관계없이. 여기도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내 업으로 삼아서 하기 싫을 때까지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정신, 도전 정신, 실패하는 정신,
이런 정신을 기업가. 자, 이걸 오늘 가르치고자 하는 거고, 대학 갈 때도 이걸 가르치는 대학을 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미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업가 정신은 앞으로 청년들이 살아가는 첫째 필살기입니다. 라이프 스킬이에요. 다른 거 공부 못해도 돼요. 암길이 없어도 돼요. 집안 부유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하나 있으면 여러분 인생 당당하게 부유하게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기르세요. 대학 가도 고등학교 때 이거 하세요. 대학 가도 이런 걸 많이 가르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대학을 가야 됩니다. 여기 있는 학생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서 졸업식 때 졸업식 대표로 답사를 하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아니라 창업을 한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이 졸업한 데가 어딘가 하면 서울대학이에요. 서울대학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서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하는 학생들이 최근에 2017년과 2019년에 성적이 제일 좋아서 검사 판사 되거나 의사 된 학생들이 아니라 작은 기술 하나 가지고 창업한 학생들을 총장님이 불러내서 너 왜 이거 하는지 졸업생 앞에서 얘기를 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주 작은 기술 하나 창업해가지고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걸로 창업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업 저거 되게 위험한 건데 저거 망할 수도 있는데 쟤들은 왜 저짓하지? 서울대학이라는 데까지 나와가지고 아깝지도 않나?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학생은 아닙니다. 의사, 검사, 판사, 대기업 가는 것보다 제 일로 작게 시작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위험할 수는 있지만 처음에 몇 분 실패는 하겠지만 실패하고 나면 반드시 곧 성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 시작은 되게 초라하고 위험한 거 보잘것없지만 명함 내세울 거 없지만 5년 뒤에 10년 뒤에 때가 되면 제가 제 동기 검사 판사하고 의사하고 대기업 간 친구보다도 훨씬 크게 될 수 있고 훨씬 보람을 느끼고 그 사람들은 직장에 가서 직장 심부름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내 일을 내가 주인으로 할 수 있고 성공으로 일한 만큼 부자도 될 수 있는 미래를 가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이 작은 일로 창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졸업식장에서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대가 변했습니다. 대학에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남의 심부름하는 인생이 아니라 작지만 위험스럽지만 실패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 일로 시작해서 나를 키우고 길게 보는 인생, 길게 가는 인생으로 가는 게 환영받는 시대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최고의 서울대학에서 이런 학생들이 졸업식 대표로 답사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결론적으로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으로 대학을 가려는 학생으로 뭘부터 고민해야 될까요? 뭘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자, 큰 얘기 몇 가지만 해드릴게요. 우선 여러분 지금까지 듣던 인생 틀이 아니라 틀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로부터 듣던 이야기는 대부분 정답 사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뭐를 몰라서 그래.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출세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시킨 대로 따라와. 시끄러워. 이게 지금까지의 여러분 교육받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미 얘기했죠. 그렇게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정답 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걸 내 얘기를 이해한다면 앞으로는 오른쪽 인생대로 살아야 돼요. 왼쪽 인생은 정답 인생이에요. 공부 잘해서 취업해서 그 사람들이 시키는 일대로 꼬박꼬박 똑같은 일, 다른 일 해보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성실히 따라서 일하면 월급 받으면 그거 갖다 저축해서 사는 거야. 이게 왼쪽 인생이에요. 그랬더니 엄청 지루하고 실직당하고 인생의 보람을 못 느끼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뭐 월요병이 생기고 직장인의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러면서 50대니까 쫓겨나고 노후가 할 일이 없고 불우해지더라. 쳇바퀴 돌았는데 평생 쳇바퀴 돌았는데 이게 정답사입니다. 그럼 오른쪽은 내가 원하는 일로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 보람을 느끼는 이런 쳇바퀴를 도는 게 아니라 다소 위험스럽게 보이지만 내 길을 스스로 헤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 인생입니다. 기업가 정신으로 내 일을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건 좋아서 하는 내 일입니다.
밤잠을 자도 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기 때문에요. 나는 봉급을 받고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성취를 느끼고 내가 버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시키는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을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며칠 밤을 새워도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게 기업가 인생입니다. 이게 오답 인생입니다. 그렇게 해서 120살까지 남은 인정 안 하더라도 제가 보람을 느끼는, 한평생 내 이름으로 잘 살았구나, 내 일로. 자, 이렇게 사는 인생 틀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엄마랑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대학도 이런 걸 실현할 수 있는 과를 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모범생이 아니라 모험생이 돼야 됩니다. 물론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사회에 나가면 예기치 않던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도전하고 들이대고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뭐 실패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세상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 뭐 현대 삼성은 실패 안 했나? 당연한 거지. 실패할 건 빨리 하는 게 좋지. 그래 경험이 되고 내가 배짱도 생기고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작 모험을 할 줄 아는,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모험을 해서 사람이 가슴이 커지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니는 고생하면 안 돼. 내 시킨 대로 해. 가만 들어앉아 있어. 밖에 나가면 너 파도만 나면 큰일 나. 그러니까 나가지 마 아예. 이렇게 가둬두는 게 여러분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시키는 거면 해. 네가 뭘 알아. 처리 없이.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나가야 돼요. 위험하지만 그걸 극복해야 돼요. 이렇게 모험을 해야 사람이 커지고 겁이 없고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모범생보다는 모험생이 되도록 지금부터 시도를 하십시오. 세 번째는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대학을 가면 대학과는 딱 정해져 있어요. 건축과, 토목과, 경영학과, 미디어 컨텐츠과, 그래서 그 전공만 배우게 돼 있어요. 사실은 대학의 제도는 문제가 많아요. 지금 세상이 요구하는 거는 다양한 지식을 요구하거든요. 다양한 경험을 요구하거든요. 다양한 지식이 합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게 세상 일이잖아요. 한 가지 정만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대학 전공은 딱 한 가지 지식만 하고 있어요. 건축과 가면 대부분 건축만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을 오면 자기 전공만 하면 안 돼요. 오래 못 가요. 세상에 나가면 쓰임새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방 끝나요. 그래서 계속 다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준비를 하고 대학을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공은 정하지만 복수 전공 많이 해야 돼요. 막 전과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청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가르치는 공부할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인터넷, 인강, 무료로 하는 거 많아요. 그래서 전공과 관계없이 요사이 코딩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경영학과, 미디어 컨텐츠, 영어 영문학과 다 코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자기업을 해요. 앞으로 영어 가르치려고 그러면 앱을 만들어 자기가 앱에 올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분야만 집착하지 마세요. 음식 하고 싶어요? 음식만 하면 안 돼요. 음식 외에 상상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음식을 공부했지만 코딩할 줄 알아야 돼요. 요리사 되고 싶으면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다양한 음식을 남이 안 만드는 음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세요. 절대 한 분야 전공 고집하면 안 돼요. 물론 전공은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세요. 저는 재밌게 바람 많이 피우세요. 여기저기 많이 다니세요. 대학 오면 다른 과 친구 많이 사귀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대학원 막 가서 계속 대학원 공부하고 평생 공부를 할 준비를 하십시오. 네 번째는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불효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은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대학 와도 막 계속 카톡 와요. 문자 넣고 너 갔다 왔니? 했니? 안 했니? 막 계속 따져요. 대학생들이 제일 불만이 엄마 아빠 좀 말려주세요 이거야. 근데 부모님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단지 이해를 해야 돼요. 부모님 얘기는 틀렸다. 나쁘게 틀린 게 아니라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틀렸어요. 부모님 얘기는 옛날에 부모님이 잘할 때는 맞았어요. 공무원이 최고였어요. 검판사가 최고였어요. 이미 검판사, 변호사 보세요. 이미 한 분을 갔잖아요. 변호사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부모님 지금도 공무원 하라 그래요. 공무원도 모르면서.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엄마 세상 달라졌어요. 제가 살 세상은 엄마가 얘기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자, 엄마 얘기 뭔지 알겠어요.
저 불효하지 않을게요. 제 세상은 다르기 때문에 제 얘기 믿어주세요. 제가 가는 게 맞아요. 자, 이렇게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여기 있는 사진 유명한 사람이에요. 짐 로저스라고. 유명한 투자가. 이 사람이 한국에 왔다 갔어요. 제일 이 사람이 한타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아유, 한국에 와보니까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큰일 났네요. 부모님이 뒤에서 이렇게 다 잡고 있네요. 부모님이 지금도 대기업가라 공무원 가라 그래요. 젊은이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대한민국 공무원 청소년 여러분. 공무원 대기업은 옛날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일을 창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 더 넓은 세상을 주도적으로 누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KBS 특강을 하고 갔어요. 이 양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양반이 첫 마디가. 자, 여러분 부모님 오늘부터 대화하세요. 그리고 불효하자는 얘기 아니고 어머님 좀 믿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신뢰를 무슨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잘해야 신뢰를 얻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부모님한테 독립하세요. 한 가지 무게 가져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이제 어디 가도 여러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기본이에요. 그러면 어디 뭐를 자기 무기로 할 거냐는 거죠. 이건 지금부터 정말 고민을 해야 돼요. 전공이 아니어도 좋아요. 대학 전공 가서 틀릴 수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전공 와서 전공으로 살지 않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도 대학 전공 행정학이지만 지금 뭐 전혀 다른 경영학으로 창업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도 좋으니까 잘할 수 있는 미쳐야 되는 한두 가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좁게 갈수록 좋아요. 깊게. 그러면 계속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 공부 싫어요? 공부 싫으면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어요. 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이거 명심해야 돼요. 무기가 최고입니다. 무기 가지려면 공부하지 않고 저는 공부를 싫어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무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공부라고 책 보고 하는 공부는 아니잖아요. 뭐 잡기든 기술이든 미쳐야 되는 세상의 최고가 돼야 되잖아요. 이건 절실한 이야기죠. 무기를 가지세요. 해외 나갈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은 아마 10명이면 7, 8명 앞으로 해외 나가서 할 수밖에 없어요. 취업은 한국에서 하지만 회사가 미국으로 옮겨요. 인도네시아로 옮겨요. 여러분 일자리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치 않지만 해외 나가야 돼요. 그러면 기회가 10배가 많아져요. 한류 요새 외국 가면 뭐 한국 사람은 엄청 대우받잖아요. 일단 올라타야 돼. 나가야 돼요. 그런 기회가 많아요. 그러면 해외 나가서 하려면 뭘부터 준비해야 되겠어요? 자, 이건 지금부터 나는 해외 나간다고 준비를 하십시오. 낯설하지 말고 온라인 장학해야 돼. 여러분 이건 잘하잖아요. 그죠?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제발 온라인 남 얘기에 크크 흐흐 팔로잉만 하지 마세요. 좋아요만 누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한 을이에요. 온라인에서 갑이 됐어요. 자기 얘기를 남기기 시작해야 돼요. 자료를 모으기 시작해야 돼요. 전문가로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야 기회가 생기게 되잖아요. 자, 온라인 주인 되세요. 을 되지 말고 여기서 갑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책 하나 소개할게요. 1인 1업이라는 책이 아마 고등학교 진로 지원실에 가면 거의 이 책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일로 취업하지 않고도 작지만 자기 일로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가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주말이나 동네 도서관에도 하면 이 책이 있을 수 있어요. 가서 빌려가지고 여러분 꿈을 싹을 틔우길 바라겠어요. 공부 안 해도 좋은 대학 안 가도 좋은 대학 가면 더 좋잖아요. 그죠? 가더라도 내 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구나. 시골에서도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돈도 없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결론입니다. 성공인생 뭐라 그랬어요? 가운데 관역이 있는 게 아니라 관역이 방향이 정해진 게 없다 그래요. 정답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사를 추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가 정답이라고 그랬어요. 자,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여러분 다 편해. 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정답이다. 결론 났죠. 그죠? 그럼 뭐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거 시작하면 돼요. 그게 답이니까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크게 웃어요. 지금부터 하하하하 웃으세요. 내가 답이네. 옆에 공부하는 친구, 저 잘하는 친구 부러워할 필요가 없네. 확실해. 그건 맞아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 대학을 꼭 가야만 되는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대학 안 가도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죠? 자, 그렇다고 이유 없이 대학 안 가면 안 돼요. 그건 폭망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안 가도 된다는 거죠. 별 이유가 없으면 일단 가는 게 유리하겠죠. 안 가는 것보다는. 자, 그렇다면 어떤 대학 전공을 갈 것인가?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공부만 잘하게 게 아니라 개혁가 정신, 이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대학으로 가야 된다. 그런 대학은 서울에만 있는 대학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대학일 수도 있다는 거. 꼭 수능 점수 내신 등급 따라갈 것인가, 전공에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야 될 것인가, 아니라고 이미 얘기했죠. 그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 게 맞지, 수능 점수 내신 등급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기준이 되겠어요? 세상은 학업순, 성적순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걸로 대학 가는 거 아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이런 데로 가야 된다. 기업가 정신을 키울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대학으로 가야 된다. 대학은 가면 끝이 아니라 여러분 가보세요. 그때부터 고민은 진짜 시작이에요. 여러분 선배인 우리 대학생들, 우리 학교에 와 있는 대학생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이 있어요. 대학 간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다. 이런 생각으로 대학을 선택하면 여러분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 났네요. 그죠? 여러분 누구나 주인공이 이 세상에. 여러분 패배자 아니에요. 학업 성경에 꿀리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다 답이에요. 엄마 아빠 얘기, 선생님 얘기 앞으로 새겨 들으세요. 내 얘기 가지고 이제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뭘부터 시작할까? 그건 여러분이 이제 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얼마나 어떤 학문대에 미치느냐, 그것도 여러분 문제야. 이제 여러분이 정하지 못했고 못 미쳤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문제야. 그건 책임져야 돼, 여러분이. 그러려면 지금부터 깊은 고민을 해야죠. 그죠? 자, 어떤 데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럼 그걸 하려면 제가 8가지 얘기한 그게 되려면 지금부터 뭐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럼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물건이 달라져요. 여러분 책상에 놓이는 물건이 달라져요. 오늘부터. 저 그런 작은 변화지만 오늘 강의를 계기로, 저와의 만남을 계기로 여러분이 작은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큰 방향이 바뀌는, 여러분이 자신감이 되는 그런 큰 저와의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없는 얘기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